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업무를 할 때나 아니면 아이가 학습을 할 때 자세가 앞쪽으로 점점 나온다던가 아니면 턱을 막 기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자세가 점점 기울여져 간다던가 이런 자세의 문제 때문에 눈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자세 문제, 눈 문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세 때문에 눈이 망가지기도 하고 눈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와 눈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관리해야 눈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자세가 왜 무너지는가 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의 근육을 잘 지탱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근육에도 피로 임계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한 20분 정도가 지나가면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버티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근육의 힘을 풀고 쭉 늘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관절과 연골로 지탱을 하게 됩니다. 네, 관절과 연골은 소모품 같은 거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빨리 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의 힘이 풀리면서 자세가 틀어지면서 만성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자세 틀어짐이 만성화되는 과정이 총 3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비대칭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이 비대칭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간이 꽤 길게 반복을 해줘야 만성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3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점점 목도 거북목처럼 휘게 되고 등도 휘게 되고 또 자세가 옆쪽으로 기울어져서 반복이 됐다면은 척추충망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눈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거리도 바뀌게 되면서 눈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시각이 먼저 문제가 돼서 자세가 틀어지는 것도 당연히 역순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각이 틀어지는 것도 똑같이 아까 3가지의 기준이 똑같이 접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대칭한 자세가 계속 반복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 눈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비대칭적으로 근육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거리가 앞쪽으로 치우쳐져도 눈을 유지하는 힘이 비대칭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꽤 긴 기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은 눈의 기능도 불균형하게 만성화되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세가 틀어져서 시각 문제가 생겼으면 자세를 바로 잡으면 눈의 문제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세가 바로 잡혀도 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가 틀어져 있는 아이들은 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눈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세가 틀어지기 전에 우리가 눈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자세도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3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이 너무 과부하를 가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초점을 잡는 것에서 힘을 너무 많이 잡게 된다면 눈도 비대칭하게 되면서 이 기능의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포트할 수 있는 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교정을 해주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걸 조절 서포트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을 모아서 유지하는 것이 부하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이 비대칭이 눈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모음을 서포트할 수 있는 눈 모음 서포트 안경, 이렇게 눈을 보조할 수 있는 안경을 통해서 눈의 기능을 너무 부하를 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바로 앉아, 바르게 앉아야지 이런 걸로는 규정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 패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내 몸에 맞는 책상에 앉아서 높이를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자와 책상 간의 높이를 잘 조정해주고 독서대를 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거리도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책을 보거나 할 때는 40cm 정도의 거리를 추천을 합니다. 그 거리가 아이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권장을 하는 건 하몬거리라고 해서 팔꿈치를 코 쪽에 붙였을 때 떨어져 있는 정도의 거리, 이 정도 거리 이상은 꼭 유지해 주길 바란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시각적인
부하를 일으키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자세 틀어짐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동화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는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꽤 긴 시간과 기간을 유지했을 때 만성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피로감을 느끼는 임계치가 2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모래시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구도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거리에서 초점을 잡아서 눈도 모으고 렌즈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기 위해 긴장을 해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멀리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멀리라고 하면은 한 5m 정도에서 너무 길이가 안 나온다면 3m 이상의 거리 정도는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멀리를 잠깐 한 10초 정도를 봐줍니다. 10초 정도를 봐주고 눈을 조금 이완을 해줘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비대칭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끔 유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단위로 목도 풀어주고 등 허리도 조금 풀어주고 자세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의 신체와 눈은 별도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틀어지게 된다면 눈에도 영향을 주고요. 눈에서의 불편함이 있다면 신체의 틀어짐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 따로 자세 따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눈과 자세의 문제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세가 틀어짐이 있다면 당연히 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오클로 시기능 클리닉에 있는 시기능 훈련센터에서는 이런 시각 불편함이나 시각적 틀어짐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눈에 불편함이 생기신 분들은 또는 자세에 틀어짐이 생긴 분들은 시각의 문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훈이었습니다.